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바람이 불며 다시 쾌청한 하늘을 되찾았습니다. 다만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낮아져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 5도 이하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나오실 때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먼지를 밀어내고 추위가 내려왔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어제보다 더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밤사이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하루 사이에 기온이 7도가량 낮아졌습니다. 경북 동해안 아침 기온은 대부분 5도 이하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는 볕이 내리쬐면서 경주가 2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는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은 종일 쌀쌀한 가운데 대부분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경주 20도까지 오르겠고요. 포항이 19도, 영덕 18도, 울진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16도, 독도 17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동해상에서도 대부분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반짝 추위는 내일이면 금세 누그러지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에서 폐기물 매립장 증설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경주에서도 폐기물 매립장이 추진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단에 또다시 잇따라 폐기물 매립장 사업 신청이 들어온 건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폐기물 관련 업체 수십여 곳이 잇따라 들어서 있는 경주시 안강읍 두류 일반 공업지역. 최근 이곳에 5만 9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 신설이 추진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17년 다른 사업자가 폐기물 매립장 허가를 신청했다 불허 통보를 받은 곳인데 이번에 업체만 바꿔 다시 매립장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입니다. 우리 두류공단은 그동안에 환경유해업체 그리고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무분별하게 입주하여 지금 주민들한테 그동안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폐기물 매립장이 다시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더구나 바로 근처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의료 폐기물 소각업체가 수년째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규제가 느슨한 사이 30년 동안 폐기물 관련 업체 수십여 개가 우후죽순 들어서 왔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이 떠안아왔다고 호소합니다. 두류공단 업체 대부분이 환경에 유해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재처리하는 자원 순환 시설이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허술한 실정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곳은 건천이나 외동공단과 같이 관련법상 산업단지에 해당되는 곳도 아니어서 공단 환경 기반 설비도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고 지적합니다. 공장 지붕, 마당, 도로의 비산 먼지 등이 비가 오면 그대로 씻겨 하천으로 들어가 칠평전에 유입되어 형산강을 오염시키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실제로 올 들어서도 이곳의 2개의 업체가 악취 관련 규정을 위반해 경주시에 3차례나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주시는 폐기물 매립장 신설에 대해서는 주변에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과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 민원에 대해서도 공단협의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고질적인 주민들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등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영덕군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대안으로 추진한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오는 2025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해 풍력 발전 기술 개발과 기업 유치 등을 추진하는데 민간 투자 유치가 관건입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완공된 영덕은 매정리 제2농공단지입니다. 이곳 농공단지와 창포 풍력발전단지를 중심으로 영덕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가 조성됩니다. 영덕군이 탈원전 정책의 대안으로 추진해 지난 8월 정부로부터 융복합 단지로 지정받았고 오는 2025년까지 1조 3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영덕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에는
신재생 에너지산업혁신단지와 풍력 리파워링 발전단지, 산업지원단지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풍력 리파워링 발전단지에선 기존 풍력 발전기의 용량을 두세 배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혁신단지에는 에너지 특화기업 100개를 유치해 집중 육성합니다. 기업 유치와 지원, 관련 기관 협력 등을 담당할 종합지원센터도 설립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신재생 에너지 혁신단지 내에는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은 전체적인 기업 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기술 개발 및 R&D 사업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1조 4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만여 명의 고용 창출, 4,800억 원의 부가가치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과 이용, 또 유통과 정비, 또 인력 양성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모든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덕을 대한민국 중심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영덕 신재생 융복합단지의 성공 여부는 전체 예산의 80%가 넘는 민간 자본 유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지난 24일 울진 후포에서 열린 청소년 풋살 대회에 참가한 대전시 거주 심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울진군은 풋살 대회에서 참가한 울진 지역 초중고 선수와 감독 등 101명에 대해 검체 검사에 들어갔고 이동 동선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천북면 일대의 고질적인 민원인 양계장 악취 문제가 40년 만에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정회의를 통해 예산 지원 등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포항 시민의 식수원인 형산강 수질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1979년 정부가 보문관광단지를 개발하면서 당시 400여 명의 한센인들을 강제 이주시키면서 형성된 희망농원. 무허가 재래식인 양계장은 주변 주민들에게 고통스러운 악취와 포항 시민의 젖줄 형산강을 오염시켰습니다. 정부가 강제 이주시켜놓고 역대 어느 정부도 관심이 없었고 지자체는 해결에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40년 수건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급물살을 탔습니다. 권익위 조정에 따라 경주시는 노후 닭장 450동과 폐슬레이트 철거, 기능을 못하는 침전조와 하수 관거 처리 등 기본 정비 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서 저희 시로서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경상북도는 시설 개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예산 지원에 협력합니다.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좀 많이 받아내서 시와 함께 처리하도록 하는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포항시는 형산강 수질 개선을, 대구지방환경청은 하수 관거 정비 국비 확보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시민들의 양질의 식수원 확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포항시도 이 문제 해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이번 조정 내용의 핵심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 조정조서는 민법상 화해의 그런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력이 있는 현재 희망농원 거주자는 160여 명, 3분의 1인 50여 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번에는 정부의 약속이 관철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꼭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저희들이 희망농원 주민들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에는 아직도 한센인 마을이 19곳이 있어 이번 사례가 모범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수성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집값이 저평가됐다며 현수막까지 내걸고 내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매물을 싸게 내놨다며 부동산까지 압박하고 있는데 관할구청이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 저가 매매 아웃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나 단지 내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이 붙었습니다. 싸게 팔라고 유도하는 부동산이 문제라며 양심 부동산을 이용해서 아파트 가치를 정상화하자고 적어놨습니다.
주변의 다른 아파트와 가격을 비교해 놓기도 했습니다. 잘 나가는 아파트랑 비교해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가격을 높여서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를 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죠. 이게 시장이 형성되면 가격이 아파트 가치인데 인위적으로 그걸 지금 조정하려고 합니다. 지난달 8억 원 안팎으로 거래되던 전용 138제곱미터 아파트는 한 달 만에 호가가 최고 12억 8천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매물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7억에 올렸더니 진짜 온갖 욕을 하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 들어갔고 허위 매물 아닌데 싸게 올렸다고. 갑자기 3억 4억 부르는 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5월 거래소 더비에요 지금. 거래가 실종됐다니까요. 전세가 올랐어요. 지금 오르고 있어요. 입주민들은 오히려 부동산 업자들이 허위 매물로 집값을 낮게 유지해왔다며 저평가된 집값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일 뿐 담합 행위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정 가격 아래로 매매를 막거나 시세보다 높게 중개하는 업소로만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정부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담합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관할 구청은 담합이 의심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는 내일부터 이틀간 경주 보문호 일원에서 호반길 걷기 비대면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참가자들이 보문호 산책로를 걸으며 호반교 등 지정된 7곳 가운데 3곳 이상에서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면 다양한 상품을 지급합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 사태로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한 예비 부부의 신청을 받아 다음 달 28일까지 경주 등 대구, 경북 15개 관광 명소에서 웨딩 사진을 찍어주기로 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가 경찰청에서 시행한 여성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에 선정돼 포항 의료원 뒤편 골목을 여성 안심 귀갓길로 조성했습니다. 친환경 솔라 안심등과 바닥 조명, LED 안심 지도 안내판 등을 설치해 예전보다 거리가 훨씬 밝아졌습니다. 포항 의료원 주변은 밤 늦은 시간에 중고등학생을 포함해 여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동안 농민수당 도입에 미온적이란 비판을 받아온 경상북도가 연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부터 가구당 60만 원씩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급 대상도 농민뿐 아니라 어민과 산림 농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전국 첫 농민수당은 전라남도가 도입했습니다. 작년부터 농가당 60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 올해는 전북과 충남, 내년에는 강원도까지 확대됩니다. 반면에 경상북도는 여당 출신 도지사들이 주도하는 농민수당 도입에 거리를 두었습니다. 정작 농도임을 자처하는 우리 경상북도는 현재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별도의 재원 마련을 통해서라도 농민수당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게 큰 도움이 되느냐? 그런 것도 검토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에 공익형 직불금제, 유럽처럼 그렇게 가는 제도로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재원 부족을 반대 이유로 내세웠지만 그 사이 경남과 제주, 충북에서도 추가로 농민수당 조례가 통과되면서 경상북도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결국 최근 국감에 출석한 이철우 지사는 경북에도 농민수당제를 도입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철회한다는 뜻을 처음 밝혔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다 하고 있는 농민수당을 우리 도만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서 금년도에 그 조례를 제정하기로 해서 의원 입법으로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의회 토론회에선 오는 12월 발의 예정인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금액은 농가당 60만 원으로 전남, 전북과 같고 80만 원인 충남보다는 다소 낮습니다. 대신 지급 대상을 농민뿐 아니라 어민과 산림 농가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약 20만 가구, 연간 1,180억 원의 예산은 도와 시군이 4대 6으로 분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반드시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본격 시행은 아마 2022년부터 시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농민수당의 막차를 타게 됐지만
재원 문제는 여전히 숙제입니다. 농민들은 기존의 농업 예산을 줄여서 재원을 마련하는 이른바 예산 돌려막기를 우려하고 있고 일선시군은 너무 높은 분담 비율이 불만이어서 세부적인 추진 과정에선 상당한 진통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중등교사 임용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균 경쟁률이 공립은 7.1대 1, 사립은 31대 1로 나타났습니다. 공립 경쟁률은 지난해 7.4대 1보다 소폭 내려간 반면 사립 경쟁률은 지난해 23대 1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사립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작년부터 시행된 공사립 동시 지원제 영향으로 사학법인을 이지망으로 선택한 중북 응시자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먼지를 밀어내고 추위가 내려왔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어제보다 더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밤사이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하루 사이에 기온이 7도가량 낮아졌습니다. 경북 동해안 아침 기온은 대부분 5도 이하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는 볕이 내리쬐면서 경주가 2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는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은 종일 쌀쌀한 가운데 대부분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경주 20도까지 오르겠고요. 포항이 19도, 영덕 18도, 울진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16도, 독도 17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동해상에서도 대부분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반짝 추위는 내일이면 금세 누그러지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